Yeah, I'll be fine. Yeah.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네,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니요, 근데 아직 밤엔 되게 추워요. 밤에는 추워요. 아직 네, 되게 추워요. 뭐 봄은 언젠가 오겠죠. 기다리는 봄이 오는가 아니면 새로운 봄 한슬이 몰아칠 것인가. 이 방송을 우리는 들을 때 되면 아마 벚꽃 피는 봄이 될지도 모릅니다. 와. 그건 그렇고요. 근데 두 분은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봄이 오면 좋죠. 봄이 오면 좋으세요? 네. 봄이 오면 복숭아꽃같이 피어나려나요? 아니면 동백아가씨처럼 빨갛게 피어나려나요? 그대는 누구신가요? 저는 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네. 네, 잘 오셨어요. 네. 영쌤 옆에 계시는 갑자기 영쌤의 미모에 대해서가 언급을 하니까 상당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미스고입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미모가 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모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냥 얼굴. 제 신비주의가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카메라를 가지고 잘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무슨 사연이 왔죠? 영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에 나온 것처럼 글을 간결하게 쓰고 싶은데 워낙 여러 가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단 다 풀어보겠습니다. 크게 제 고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제 성격에 대해서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둘째, 전 왜 꾸준한 삶을 살지 않고 분절된 삶을 사는 걸까요? 무엇 하나 온전히 꾸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이것저것 집적거리다 끝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셋째, 싫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제 위치에서 적합한 의견이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왜 저는 자꾸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못하고 뒤로 끙끙거리는 걸까요? 사실 어릴 때의 행동이나 남들에게 충고해주던 시절엔 뭔가 명쾌하고 그래서 정도를 걸으면 결국 해결이 된다는 주의였는데 지금은 정도를 걷는 것은 둘째치고 정당히 요구할 것에 대해서도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제 성격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회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제가 솔직한 제 의견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말해버린 뒤 회사에서 독립하여 제가 제 사업을 맡아서 키워나갈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질문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학으로 일본에서 나고 자라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분위기에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계속 바닥을 치게 되었는데 그때 주변 어른들이 너답지 않게 왜 그러느냐, 넌 악착같이 못해 라는 식의 푸념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보셨을 때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모범생으로 대단히 높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를 가리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당시로서는 과연 나다운 게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재수 끝에 대학을 갔고 입학 당시 내신은 좋지 못했지만 수능 성적은 전체 1등이었기에 교수님들 기대가 컸지만 졸업할 때는 사범대학이라 대부분 임용고시를 보든지 해서 중고등학교로 취직하는데 저는 지겨운 중고등학교에 돌아가는 건 너무 싫어서 무역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대단히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항상 덜렁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간부가 저에게 당신은 성격은 참 좋고 사람들과 두루 원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며 제발 출퇴근 시간 잘 지키고 일도 좀 열심히 성실히 하라는 잔소리를 매우 많이 하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 직원이 저에게 열심히 구애하고 청혼하여 사귀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물론이고 잔소리하던 간부도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며 답답해 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드라마에서 보듯 들어눕고 울고 하셨는데 그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이 남자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오기 아닌 오기가 났습니다. 이 남자도 장점도 많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 가치를 몰라주느냐는 생각에 결국 결혼을 강행하였습니다. 겉보기에 한 5년간은 아이도 낳고 그럭저럭 가게 형편도 괜찮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남편에 대한 내조라는 이유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친구들은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고 남편이 자기 출퇴근 시간에 맞춰 뭔가를 대령해야 하는 것은 다 제 몫이었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친정제사도 저 혼자, 시댁행사도 저 혼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먹여 살리는 대단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에게 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말은 늘 조용히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야 했고 평일은 술 마신 남편을 데리러 운전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해외여행에 맞들린 남편이 자기 휴가는 온전히 자기가 쓰고 싶다고 주장하여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거래처 여직원과 단둘이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뭐라고만 하면 의처증 취급을 했는데 결국은 다 바람이었고 그래서 결국 결혼 10년 되던 해 이혼을 했습니다. 그게 6년 전 일입니다. 이혼 직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여전히 나가고 있고요. 결혼 후 대학원을 다녔다가 수료했는데 이혼 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대학원은 학부 전공과 다른 신문방송학과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더더욱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수다 떨고 몰려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뭘 맞춰서 같이 돌아다니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저는 회사 내 팀장임에도 팀원을 방치하고 관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단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성과물만 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전체 스케줄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챙길 뿐 사원들에게 일일이 참견하지 않을 뿐인데 제 그런 행동을 지적하며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 매출도 저희 팀에서 올리고 제가 그만큼 성장시켰는데 지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것처럼 말하는 상사에게도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냥 듣고 참고 넘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크게 3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안개를 걷는 것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더더욱 두려운 것 같습니다. 몇 번을 고쳐 써봤지만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일단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간단하죠? 아니 근데 우선은 저는 되게 우울한데요. 근데 왜 우울해요? 아니 이분이 뭐 상사도 안 좋고 뭐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 학교 때도 힘들었고 막 이분 삶이 막 그 힘듦과 막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저는 좀 이분은 느껴졌어요. 삶에서 뭐 좋거나 잘된 게 뭐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스펙 같은 거 뭐 이렇게 회사를 취직했다는 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뭐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그렇죠.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굉장히 잘 되신 분 같은데 박사학위를 받은 거하고 열심히 잘 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열심히 안 사는데 어떻게 박사를 하기를 따나요? 박사는 대학에 등록해가지고 등록금 꼬박꼬박 내고 철에 맞춰서 논문 내면 박사학위 나오는 게 박사학위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나요? 아마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따지 않죠. 아니요, 저는 박사는 아니지만 석사는 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등록금 꼬박꼬박 진짜요? 내고 출석 꼬박꼬박하고 내라는 거 내고 해서 그냥 받았어요. 그럼 네. 돈만 있으면 네. 되는 거예요?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어이. 솔직히 맞는 말인데. 진짜예요? 어이. 그러면 어떻게? 본인 박사 받아보시려고요? 아니요,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약간 해봐야 되나? 돈은 좀 있으시다는 말씀이네. 이 사연 주신 분도 그런 쓸데없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본인이 왜 박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박사예요. 그러면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 네. 그리고 박사를 본인도 왜 받았는지 몰라.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박사나 받자 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찾고 싶고 자아를 찾고 싶고 해서 뭔가 새로운 또 변화도 박사를 받으면 자아를 찾는 건가요? 사회적으로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연구를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박사를 하고서 연구를 한다거나 새로운 일들로 진입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학위를 받으면. 그 생각이 완전한 착각의 대표적인 그래요? 생각이죠. 연구를 안 하다가 박사를 받으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박사를 받기 위해서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이 연구하는 흉내를 내고 박사를 받은과 동시에 연구를 그만두게 되죠. 되게 많은 분들은. 그렇군요.
네. 저라면은 저였다면 제가 이분 상황이었다면은 네. 이혼하고 난 다음에 되게 허하고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쓰럽고 보이고 남들 볼 때 좀 꿀려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박사를 하게 했을 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저라면. 그게 사실 더 이분의 상황이나 기분을 더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남편한테 참 나름대로 지극정성으로 맞춰줬잖아요, 그죠? 네. 맞춰줬는데 결국 이혼을 했어요. 네, 그것도 남자 바람 펴가지고 그렇죠. 엄청 억울하죠. 그리고 그 남자도 웃기는 게 네. 이분 표현을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 남편에 대한 내조라는 이유로 자기는 골마가고 있었고 남편은 가정을 먹여 살리는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거의 집에서 주말에는 조용히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평일에는 술 마신 남편을 데리러 운전을 하러 가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대령도 하고 야 남편이 싫어하는 친구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거는 이분이 지금 자기 삶을 산 거예요. 남편에 맞추는 자기가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완전 자기가 없는 삶을 사셨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한 결과로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여행에 맛을 들였는데 자기 휴가는 온전히 자기가 쓰고 싶다고 주장을 해서 그 해외여행 가는데 부인을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죠. 누구 데려갔어요? 다른 여자, 그레처 여자. 여직원하고 단둘이 여행을 갔어요. 야 진짜 이 여성분은 몸종으로 남자한테 네. 취직하신 것 같아요. 직장 대신에. 그러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행동이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이분이 지금 이 남자하고 남편 된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연에. 그 결혼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기로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막 이 남자는 아니다, 이 남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어머니가 막 울고불고 하니까 오히려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오기가 아닌 오기를 부리면서 살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네. 뭐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직원이 이분한테 열심히 구애하고 청혼해서 사귀게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오죽했으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간부도 야 너하고는 안 어울린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 남자는 어떤 남자였겠어요? 그렇게 좋은 남자가 아니었나 봐요. 좋은 남자가 아닌데 좋은 여자는 좋은 남자가 아닌데 굳이 그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본인이 이렇게 잘할 수 했으면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준다. 네, 그 남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남자가 너랑 안 어울리고 별로야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남자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가 아닌 사람이 내가 보여지는 실체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지지하는 네. 정치인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선거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을 더 확인받기 위해서 내가 지지 집회도 해주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긴 하지만 그건 또 나이기도 하죠.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렇죠. 것을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그걸 해내고 이렇게 싶은. 표현해.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열심히 지지하고 또 그 사람을 열심히 맞춰주고 하는 그 행위를 이분이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했죠. 네. 그러면서 이분은 또 뭐라고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 제 성격에 대해서 전 정말 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격이 없으신 거죠. 아니죠. 자기의 성격이 뭔지를 자기한테 묻고 자기의 성격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자기 사람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되든지 그 사람한테 맞추든지 그러면서 그게 저 성격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리얼리스트 분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저는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그 가면이 뭔데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너라는 존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이 너 자신이 되는 거네. 네. 그러면 너가 아닌 것이요. 그럼 진짜 저는 누구인가요?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네요. 뭐 본인은 안 했다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피드백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끊임없이 믿고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래서 분절된 삶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는 확실히 똑똑해 이 사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진짜 자기가 지향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거를 그냥 멋있게 이야기하면 분절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누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이거 하면 바로 나다올 거야. 이거 하면 나다올 거야. 그러면서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의 피드백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그걸 맞추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엇박자를 놓기도 하고 그때 달라요라는 행동을 한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머리는 웬만큼 있으셔가지고 뭐 수능 성적이 전체 1등이래요. 오이 그러면 사범대학에서 전체 1등이면 뭐 중고등학교 취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기는 중고등학교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대. 상당히 재밌는 나름대로 그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 사실 프로파일 보면 리얼리스트에 트러스트가 만빵으로 높은 거로 봐서 원래는 로맨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리얼리스트 성향만 만빵 있고 나머지 성향은 거의 다 수면 아래로 딸린 거로 봐서 이분은 진짜 자기 이제 기본적으로 가졌던 성격이 뭔지조차도 잊어버린 내가 진짜 나의 옛날에 나의 특성이 뭔가요? 라는 걸 잃어버린 상황에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성격이 성인이 돼서 가장 잘 드러나고 또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는 그런 특성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 누구랑 결혼하느냐, 누구랑 사느냐, 어떤 회사에서 자기 지위가 뭐가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서가 되거든요. 이분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야. 그냥 웬만큼 능력되니까 회사에 다니는 거를 목을 매기보다는 그냥 취미 활동하는 듯이 다녔다라는 뜻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간부가 이제 야 출퇴근 좀 시간 좀 짓고 일도 좀 열심히 성실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대충 하는 건데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 웬만큼 한 미모나 스타일도 있으신 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직원이 열심히 부여하고 청원하게 되는 거는 동료 직원 중에서 좀 있어 보이거나 괜찮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냥 썸은 탈 수 있지만은 네. 그런데 거기에 간부 사원이 야, 쟤하고 니하고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 정도면 웬만큼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차이가 났으면 어머니가 드라마에 보듯이 들어놓고 울고불고 했으면 네. 일반적으로 상당히 너무 뭐 속물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되게 본인이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죽고 살나라는 마음이 아니라면 주위에서 웬만하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요. 이 생활의 지혜. 진짜예요? 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의 네. 조건이 있어요. 네. 그냥 내가 평생 이 남자를 먹여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저 남자한테 빌붙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이 반대의 경우 그래서 평강공주하고 제가 바본들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평강공주가 자기가 공주로 웬만큼 잘 살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바본들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왕자를 찾았어야 되는. 그렇죠. 근데 궁에서 나와가지고 바본달 집에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바본달을 평생 바본달을 둘 거냐? 나는 바본달을 대단한 장군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이분 그런 생각이었는지 아닌지 사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에 대한 내조를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내가 이 남자 내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남자를 내가 바본달에서 온달 장군으로 만들겠다 그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아니요. 그냥 오기가 나서?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이 남자가 장점도 많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니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지 장점을 보이고 잘해주지. 그렇죠. 근데 이 여성분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한테 잘해주니까 이 남자한테 결혼해야지 라고 결혼하는 그 상황이 됐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로맨과 리얼에 아무 생각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결혼할 때 조금 고민해야 돼요. 이 전국의 많은 로맨과 리얼 분들, 그 많은 이 여성분들, 그렇군요. 네, 나에게 잘해주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빌붙어서 먹고 살려면 그 정도 마음이 되는가, 그 정도로 가지고 한번 그 남자를 보세요. 그러면 착한 남자와 능력 있는 남자,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가 착한 남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요즘에 네. 많이 바뀌었네요. 네. 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속물처럼 들리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자고 하는 것이 황심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그걸 포장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고요. 그럼 광고 듣고 계속됩니다. 삶의 고민을 제대로 해결하려는 자, 점집도 정신병원도 아닌 치유상담소로. 치유상담소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황상민 박사에게 집단 상담을 받고 답을 찾습니다. 첫 시리즈인 교육 진로의 밤은 4월부터 열립니다. 공부, 자녀 양육, 취업, 커리어 개발과 진학 때문에 괴롭다면 교육 진로의 밤으로 오세요. 신청은 팟빵 및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의 구글 폼을 클릭하세요. 문의 전화는 010-5720-9430입니다. 결국 결혼을 강행했고 5년간은 아이도 낳고 그럭저럭 가계 형편도 괜찮게 잘 살았다. 그 말은 본인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회사 그만뒀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내조라는 이야기로 골마가고 있다는 거는 완전히 자기의 결혼 생활은 골마가는 결혼 생활이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이러면 되게 싫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전혀 안 하고 막 너무 자기에 맞추면은 좀 뭐랄까 재미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정말 잘 하신 거고 남편분도 그거에 만족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남편은 재밌잖아요. 가정을 먹여 살리는 대단한 일을 하시기에 아무것도 자기에게 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야, 이 남자 진짜. 그러니까 왜 이 남자 직장 다닐 때 그 간부가 나한테 아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좀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이 남자는 자기 그 알량한 그 월급 받아서 준다는 그거로 해서 아마 직장 다닐 때도 지 받는 월급만큼은 일하는 남자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아니요 뭐. 네. 네. 그런데 왜냐면 결혼했는데 맞죠. 부인한테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네가 그래서 집에서 내한테 모든 걸 다 해라 이런 식의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그게 뭐 큰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참 가축적인 모드로 생각하는 그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거 화가 나네요. 그러면서 이런 남자는요 결국에는 자기 부인의 존재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남자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느끼는 거죠. 마치 자기의 부속물, 자기의 몸종. 그러고 보니까 남편도 리얼리스트의 원단일 것 같네요. 모르겠네요. 아까 용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자가 이렇게 뭐 내조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매력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을 하면서 이 여자분한테 막 구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일하면서 그 봤었던 매력이랑 결혼한 후에 자기한테 내조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내가 처음에 반했던 그런 매력이랑 달라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놀랍죠. 여자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데 그게 내조만 해줘서 매력이 떨어지니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까지 여러분들마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거는 놀라운 세뇌의 과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곰 같은 여자 싫고 여우 같은 여자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혼자 하시는 거는 정말 곰처럼 그렇죠. 잘 하신 거긴 한데 네. 오히려 남자들은 이런 거에서 이거 이렇게 여자가 해주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우 같은 그래처 여직원하고 단둘이 해외여행 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여성분은 도저히 내가 네 같은 XX 같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라고서 이혼을 한 거예요. 이 여성분은 그러면 결국엔 자기가 나름대로 오기를 부려서 했던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막 네. 네,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왜 힘들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를 파악을 했나요, 못했나요? 그래서 이걸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본인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뭐 상황에 맞으면 거기에 오케이 뭐 저 남자가 내한테 잘해주니까 오케이 결혼하자. 그래 너 그럼 이제부터 결혼하고 나서 내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니까 너 내한테 열심히 맞춰. 네. 상황에 맞춰서 사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 놓고 그러면 그냥 남편이 바람 피우면 더 잘 됐네 뭐. 이러고 왜 살지 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이 있었던 거죠. 어떤 자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뭐예요? 지금 본인의 삶은 그냥 애 키우고 살면 되지. 굳이 이혼을 왜 해요? 남자가 뭐 바람 피운다고 돈을 안 갖다 줬을까요? 아무리 맞춰서 산다고 해도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것은 진짜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너 잘 참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너 이러냐? 그래서 이분도 그게 되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아무 말도 못 하신다는 거. 그 그러게요. 이유도 자기도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분. 그거는 다 간단하죠. 자기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뭘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왜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할 말이 떠오르나요? 안 아니, 떠올라요. 네. 에휴 이 여자가 뭐 바보같이 남편 말만 널 듣다가 그래 남편 바람 피웠으면 나쁜 놈 XX 같은 엑소 그러면 이혼하는 거 당연하지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6년 전 일이래요. 네. 그럼 6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 본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죠. 그 본인은 해결을 박사학위 맞는 맞아요. 그쪽으로 가셨죠. 그쪽으로 가신 거죠.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똑같은. 보면 전혀 자기 문제에 대한 이해나 그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 박사과정 결혼 후 대학원을 다니다가 수료했는데 이혼 후 박사학위를 취득했대. 그리고 이혼 직전부터 다니던 직장에 여전히 나가고 있고요. 왜 이혼할 상황이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먹고 되니까 살아야 되죠. 다시 옛날 다니던 직장으로 컴백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뭘때 이분이 상당히 그 직장에서 능력이 있었고 맞아요. 컴백을 할 만큼 많은 분들이 바랬던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걸 싹 지워보려고 하고 새로운 인생 하다가 완전히 쪽박 차게 된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 이분이 자기를 알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학위 딴 거는 아니고. 박사학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학부 전공과도 다른 신문 방송학과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박사학위 취득 후 더더욱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됐대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자기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 차라리 그 박사학위 이 따는데 쓰는 돈과 시간 그 전에 상담이라도 한번 받았으면 아, 네. 상담도 있고요. 네. 그렇잖아요. 박사학위 받는데 시간 얼마 정도 걸렸겠어요? 100시간? 1000시간? 네. 적어도 100시간, 1000시간은 썼을 거예요. 한 10시간만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자기가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자기 삶에 있어 어떤 선택이 맞는 선택이었는가
10시간만 상담을 받아도 그런데 상담 1시간 받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러면서 5년, 10년의 시간을 삽질하듯이 보내고 나서 어떤 게 저한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위치에서 적합한 의견이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왜 저는 자꾸만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뒤로 끙끙거리는 걸까? 분명히 이분이 성과도 잘 내고 있어요. 회사 팀도 성장시켰고 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거든. 이분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왜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이 팀원들한테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 이거조차도 스스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팀장인데 팀원을 방치하고 관리를 못하는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팀을 방치하고 관리를 못하는데 성과를 낸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되는데요. 네. 그 말은 이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결과는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성과가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자기의 진짜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조차도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우리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대개는 저 병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이분이 지금 똑같이 자기 병에 대해서 그럴 때는 자기라는 사람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관계에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라는 질문을 저 성격에 대해서는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왜 저는 분절된 삶을 사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왜 저 목소리, 저 위치에서 저 역할을 맞는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보통 그냥 병원 가가지고 제가 왜 아픈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무슨 병이 있나요? 소위 말해서 전문가한테 묻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문제가 있고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또는 그걸 도움을 얻는 사람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안 가고 계속 삽질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간혹 가는 데가 전보러 가요. 네, 물론 목사님이나 스님한테 가서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절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자기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껏해봤자 책을 사서 읽은다. 자기 개발서를 읽어본다. 또는 뭐 동기부여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한다. 네. 제가 많이 해봤던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상담도 하지 않고 늘 엉뚱한 짓을 하면서 저 삶은 왜 이런 건가요? 그래놓고 삽질을 한 만큼 다 해놓고 더 이상 그거 할 수 없을 때 살려주세요. 진짜 자기가 처음에 간절히 원했던 자기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 또는 자기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괜히 남한테 멋있어 보이는 코스프레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뚜렷하게 이미지화시키거나
그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라도 몇 번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때 그냥 싫었어요. 또는 남들이 다 하는 거는 좀 다른데 그러면서도 제가 남들한테 번듯하고 괜찮다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더 성공하고 싶었어요. 더 돈을 많이 벌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거로는 자기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조차 모르는 상황으로 더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분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기만 하면 또 자기가 더 번듯하게 인정될 거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참 놀랍게도 능력,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고 상당히 괜찮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0년 지나면서 인생을 완전히 XX 같은 놈한테 잡혀가지고 지 인생 날려버린 시간이 됐고 거기서 다시 해방의 상황이 됐는데 노예의 상황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고 있는 사연을 지금 보내오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어디가 아픈데 왜 아픈지 알려고 하지 않고 반창고나 붙이거나 민간요법만 하다가 너무 아픈 지경인데도 직접 병원을 찾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정도로 자신의 문제를 보려고 한 것이었네요. 이런 환자를 보는 의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이리 미련하나 분명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셜록왕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꾸만 노예 모드가 되어버린 사연자.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고 사연만 보내오셨는데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그것을 직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박사학위나 그런 것으로 스스로를 자꾸 포장하면서 삽질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획 작가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이었습니다.